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KTNG 인사 개입 신재민 사무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매우 가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청와대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인사를 개입한 일이 가상한 일입니까? 정말 한심해서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임종석이라는 자가 네. 후안무치하든지 후안무치. 아니면 머리가 나쁘든지 네.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그런데 막히죠. 이런 발언들을 갖다 조금 더 야당이 세게 좀 비판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하긴 했지만 미진하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어쨌든 요즘 언론들이 정말 좀 편파적이라고는 하지만 심할 정도입니다. 심하죠.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12월 30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제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뭐 이 조국이나 이런 뭐 임종석이는 뭐 또박또박 답변을 잘했고 여기는 한 방도 없었고 뭐 계속 비판합니다. 거의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무슨 저 인물 만평기 같은 걸 썼어요. 예. 뭐 조국은 아유 천냥, 나경원 깎아내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어느 정도로 스케치하면서 써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보니까 그날 우리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방어의 뭐 토나와 예. 그거가 이제 인기 유튜브에 한 5, 6위 정도에 계속 그렇죠. 있었고 나머지는 뭐 전희경하고 조국의 전희경 바보 만드는 이미지의 영상, 뭐 네. 나경원 뭐 좀 심할 정도였다. 신의 한수 아니었으면 다 작살 날 뻔했네. 100% 당할 뻔했습니다. 100% 당할 뻔했어. 우리만 그래도 중간에 딱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5위에 오예, 야,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주관적으로 좀 평을 해요 좀. 그렇죠. 유튜브 하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비판을 하고 잘한 건 문제는 문제대로 그렇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사라졌어요. 인사 개입한 문제, 그 다음에 민간인 사찰한 문제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자유한국당이 잘했냐, 조국이 못했냐 이건 기자가 아니라요. 청와대 무슨 하수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기사 보셨나요? 네, 맞아. 잘했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건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기자였지만 아니 물론 기자나 신문이나 방송은 좀 다릅니다만 신문은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이념에 조금 지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문은 그렇죠. 뭐 보수지, 진보지. 근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 쓸 때는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기사가 무슨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무슨 저 독후감 쓰듯이 쓰던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종석 조국이 말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언론들이 꼬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꼬집어내는 거는 임종석의 말장난을 네. 한다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팩트를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네. 임종석은 이날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KTNG 사장 그거는 그나마 국민 세금이 들어간 담배 회사에 정부가 아무 감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기재부가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가상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 뭐 이 담배 회사? 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까?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없는 네. 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포스코, 그리고 KT 다 들어갔죠. 다만 이런 거죠. 이 담배 회사에 국민 세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담배를 피려면 세금이 담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한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하면 우리가 무슨 근데 화장품 하나를 사도 냉장고 하나를 사도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리고 뭐 그런 식인데 어쨌든 담배 회사에 정부가 아무 감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장치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도 전부 다 지금 청와대가 그러면 다 감시해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말인지 무슨 뭔지 모르지만 했는데 이걸 막걸리입니다. 예 했고 또 이제 조국이도 뭐 보면 이제 공공부문과 관련해서 민간 의혹을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고 광고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그건 뭐에 문제 삼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컨대 뭐
당장 기억나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그 뭐 CJ 이미경 부회장. 그렇죠. 그 조원동 처벌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벌받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방 보낼 정도로 그건 중요한 형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거는 가상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상한 일. 얼토당토 않는 궤변인데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임종석이나 그 조국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조원동의 길을 갈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이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비판한 걸 보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 KTNG 말고 서울신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봤는데 묘하게도 신재민의 말이 맞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 일단 서울신문은 기재부가 대주주입니다. 기재부가 30.49%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서울신문 사장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신재민이 말했던 이 시점에 서울신문 사장이 어떻게 임명됐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때가 묘하게도 처음에 그 서울신문 사장 후보에 2명이 올라왔습니다. 예. 2명 다 보니까 서울신문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음. 그 2명은 이제 지난해 2, 3월 이제 그 전임 김영관 사장이 끝나고 난 뒤 후임 사장으로 2명이 이제 올라왔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한겨레 신문사 사장을 지냈던 고모 씨가 올라왔어요. 예. 좀 지나서. 그래야 서울신문 노조 등이 고모 씨와 청와대의 관련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명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기재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에 서울신문사 그 사장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들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이죠. 예. 3월 20일 날 서울신문 우리 사주 조합이 낸 성명을 보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 모 행정관이 뭐 BIPA까지 보고됐다는 식으로 서울신문 및 구성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VIP가 뭡니까? 문모씨 문제. 아닙니까? 문모씨. 예. 그죠? 그러면 자 서울신문 사장 선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청와대 행정관이 떠들고다녔다는 거예요. 야. 꼭 아니나 다를까 이때 지목된 사람은 내가 지명했겠죠. 안 그러면 한겨레 기자가 여기 왜 옵니까? 서울신문에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예. 아무런 뭐 내정된 것도 아닌데 왜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다 5월 달에 고광원입니다. 사람 이름이 현재 사장입니다. 고광원 전 한겨레 사장이 서울신문에 또 선임됐습니다. 사장에. 이건 뭡니까? 이것만 보면 아니 이제 진짜 좀 노골적으로 청와대가 지금 언론에 개입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으면 다른 데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KBS 그렇지 MBC 그렇지 뭐 다 지금 뭐 엉망진창돼가 지금 뭐 예. 편파 방송의 상징으로 지금 2개가 지금 서로 호영호재하고 있는데 예. 서울신문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겨레에 있던 사람을 왜 그러니까요. 박아넣습니까? 서울신문 기자들 자존심도 없나?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3월 노조는 달에 난리 쳤는데 말이죠. 이 3월 달에 이미 그 우리 사주조합이 성명 내고 BIPA까지 보고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딴 신문이나 언론들 쓰지도 않아요. 안 쓰죠. 박근혜 정부 같았어 봐요. 이거 가지고 그냥 한 1년 내내 써먹었죠. 1년 내내.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한겨레 그것도 그냥 한겨레 기자도 아니고 사장까지 다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보면 신재민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신빙성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자들이 지금 거의 뭐 언론농단, 국정농단, 뭐 기재부, 뭐 국채도 농단하고 뭐 농단 정권입니까 이건 진짜? 농단 정권. 농단 정권입니다. 농단 정권. 그리고 이 조원동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망신을 엄청 당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또 공개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조원동 수석이 기소됐고 결국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실형입니다. 엄청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문제가 되고, 서울신문 사장이나 KTNG 사장은 문제가 없다는 거고, 심지어는 가상한 일이다. 가상한 일이다. 가상한 일. 야, 그리고 정부가 투자한 곳에 감시하는 기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사장을 꼭 박아야지만이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식 갖고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웃기는 거는, 신재민이 이 문제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 5월 달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기재부의 KTNG 사장 인선 개입 문건이 통로했는데, 이때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투입해서 또 이때도 문건 유출자를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가상한 일인데 왜 찾았습니까? 문건 유출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무슨 국민을 바보 천치를 아는지, 진짜, 우리는 국민을 개돼지라는 겁니까 지금? 지금 얘기 들으니까요. 열받아서 이제 이건 5월 달에 이렇게 범인 찾아 그래가지고 지랄해 놓고 지금 와서 기재부 인사 개입이 가상한 일이었다. 야 그것도 국회에 나왔어. 범인 찾으라고 그러더니. 그건 유수의 줄 알고. 우리 진현이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했어야 돼요. 이 정도로 그날 했어야지, 운영위원회 때. 장난치는 거지. 이게 임정석 그입 닫아 있게 닫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왜 찾았냐? 하면서 탁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정석이가 이 능글능글하게 저도 네. 보니까 정말 토하나. 토하나. 조국도 무슨 조국은 솔직히 자기가 말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자기 깜빡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조국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네. 무조건 조국은 들어보면 김태훈 나무 신재민의 저쪽 편은 다 나쁜 농간을 부리는 인간들이고, 우리 쪽은 전부 다 선한 DNA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윤건만 제가 볼 때 바보 됐는데, 계속 자유한국당도 준비를 들어가지고 우윤건만 한 10번 이야기하지만, 네. 그 우윤건은 그때마다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견제입니다. 왜? 네. 조만간 청와대 비서장이 바뀐다는 소리가 있고, 음. 중국 대사인 노영민 씨가 온다는 말도 있는데, 원래 우윤건도 후보였는데, 후보였죠. 완전히 이제는 X가 돼버렸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지금 노영민 온다고 말이죠. 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국회에서 책 팔면서 네. 카드기 놓고 팔았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대단한 분이죠. 양심불량기입니다. 양심불량이죠. 자기 책을 팔면서 어떻게 국회에 카드기를 놓고 팝니까? 그 논란이 상당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되면은 청와대에다 카드기 놓고 대통령 만나게 해주면요, 네, 카드 한번 긁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잖아요. 그런 패러디가 나와야 돼. 예, 오늘 대통령 어디 가십니다. 카드, 예, 전화로 하시면 긁어드립니다. 현금이 준비 안 되셨다고요? 카드기도 있어요. 카드기를 긁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제가 노영민을 이야기하는 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영민이 올 거라고 지금 네. 후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드 들고 오겠죠. 카드 이렇게 부도덕합니까 정권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다 진짜. 그러니까 우윤근, 노영민, 임종석까지 정말 진짜 인종소까지. 실제로 했어. 임종석은 또. 야, 인간들이 정말. 진짜 이거 정권 말기예요, 말기. 언론만 제정신이면 이 정권은 벌써 무너졌는데 언론들이 지금 다 문재인만 바라보면서 기사를 쓰고 있으니 어쨌든 정부의 인사 개입이 가상한 일이래요. 가상한 일. 정석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망신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12월 30일 그 15시간 동안 했던 그 국회 운영위원회 그 발언들을 네. 누가 한 분이 딱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딱 해가지고 딱 걸 거는 걸고, 또 하나는 조사할 건 조사하고 특검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날 떡밥을 좀 깔아놨기 때문에, 네. 오늘 저도 이제 또 제보를 받았는데, 그 조국이 그 사업가를 모른다고 했는데, 네. 아닐걸? 그렇게 딱 왔습니다. 아닐걸. 네. 사진이라도 나오고 관련 어떤 만남의 증인이라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자들이 하는 걸 봐서는 또, 우연치 않게 만났다.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보니까, 수첩에 적혀 있네요. 이럴지도 몰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 사진 찍히면 옆에 그 사람이 왜 와 있는지 모르겠네. 그날이었나? 그 사람, 이제 알겠네. 이자들은 정말. 이자들은 진짜 뻔뻔해요.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
얼굴에 아, 첫판 어쨌든. 깔았어. 예. 근데 저는 이 임종석의 가상한 일 발언은 두고두고 해줘야 됩니다. 부메랑으로 옵니다. 맞습니다. 임종석한테. 그래, 가상한 일 잘했다 그래. 그래. 보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요. 아이언맨은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예, 토니 스타크.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말이죠. 아, 정의를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청와대에 있는 아이언맨들은요. 자기들만 지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답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말이죠. 사기꾼 집단처럼 다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싸게 팔려고 하나? 정말 막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